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도화쌤입니다. 찔레꽃,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읽거든요. 자, 그런데 비도 오는데 어쨌든 문정이, 자, 찔레 문정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읽어봤는데 네.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 둘셋 박자를 쉬고 문정이 하고 두 박자를 쉬고 이 단락마다는 두 박자를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자기 읽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송하는 법입니다. 이해됐죠? 네. 신앙송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다른 데서? 그렇구나. 자, 어쨌든 성우는 아니고 목소리도 그렇지만 읽었는데 내용에 보면, 자, 꿈결처럼인 이유는 이게 현실인 듯 꿈인 듯, 그러니까 뭐라고, 현실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현실이라면 이런 생각을 부듯이 이렇게 떠올랐을까? 그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음의 순간, 꿈결처럼 오거든요. 깨달음이. 근데 꿈결처럼 이 초록이 흐르는 계절이면 초록이 흐르는 계절이 꿈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결처럼, 그럼 처럼의 비유법이잖아요. 직유법. 초록이 흐르는 계절을 꿈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초록 풍성함, 무언가, 그런데 이 초록이 흘러서 많은 꿈결이 아니에요. 이 찔레꽃으로 서 있기 때문에 꿈결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찔레꽃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지금 찔레꽃으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시들이 있어요. 이게 나무에. 근데 하얗게 하고 노랗게 이렇게 펴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나무에 가시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찔레꽃인 이유도 있어요. 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그러면 그리운 가슴이 상대방의 가슴은 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내 가슴이에요. 내 가슴. 나의 가슴을 여는데 왜 가슴으로 여느냐? 머리로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뭘로만 받아들여요? 가슴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슬픔, 옛날의 슬픔이나 옛날의 사랑, 이 뒤에 보면 맨날 우는 날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아픔이 출렁거려서 말을 항상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울 수 있고. 네. 자, 가만히 열어. 왜 가만히 열어요? 확 열어젖히면 이 꿈결 같은 느낌이 깨져버려요. 그럼 가만히 열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를 봤더니 그게 하필이면 찔레꽃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거. 뭐라고요?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변함없는데 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사랑하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그럼 나는 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그가 있어요. 그가 조금만 더 다가갔으면 서로 꽃이 됐을 텐데,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나무예요. 움직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조금만 더 와줬으면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써줘. 그러면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나는 너에게 몸짓이 아니고 꽃이 되고 나도 그에게 꽃이 됐을 텐데. 김춘수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서로 꽃이 되고 그랬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 이름을 불러줬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오늘은 불현듯 깨달았어요. 그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송이송이 나는 꽃이라는 것. 뭐라고요? 그것도 찔레꽃이라. 왜 찔레꽃이에요? 상처도 너무 받고 아픔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만지면 찔릴 것 같으니까 멀리서만 볼 수 있는, 멀리서 감상만 할 수 있는 그런 꽃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내 본 모습이 난 뭐를 갖고 있다고요?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꽃을 피워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먼 시간이 지났어요. 먼 여행처럼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가만히 그리운 가슴을 열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슬을 털듯.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아침이면 이슬이 맺히는데 이슬을 툭툭 털듯. 이슬이 뭐라고요? 눈물일 수도 있거든요. 눈물을 툭툭 털고 그러면서 추억을 툭툭 털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추억을 툭툭 털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록 속에 가만히 서 있고 싶어. 서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옛날 생각, 그리움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픔이라고.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나가 나왔어. 나는 우는 날이 많았었고 항상 울었었고 아픔이 출렁출렁거리고 아픔이 계속 많으니까 할 말을 잃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고 말이라도 건넸으면 더 그가 다가올 수도 있었는데 나는 울기만 하고 그죠? 말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돼서 가만히 그리운 가슴을 열고 보니까 이런 아픔들이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자, 내가 꽃은 피웠지만 이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나는 내가 내 아픔들을 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예쁘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뭐라고요? 예쁘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뾰족뾰족한 가시 때문에 그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내 본 모습이고 이건 내 본질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꽃 속에 가시를 매달고, 그쵸? 이 가시가 있다고 옛날에는 가시 때문에 찔리고, 상대방이 찔리면 내가 울고, 내가 나를 찌르고 울고 그랬지만, 슬퍼하지 말고, 뭐라고요? 꿈결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서서. 어떻게 해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찔레꽃을 보고서 아, 저게 내 모습이 아닌가. 무성한 사랑으로 여러 가지 꽃들이 요 한두 개 피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무성한 풍부한 사랑으로 내가 내 본질, 누군가가 나를 바라주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내 본질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 서로 의미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무수한 사랑으로 서 있는 거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 꽃을 피웠으니까 이제 누군가 뭐라고요? 내 이름만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명명한 행위를 해야 꽃이 되는데 네. 이 찔레꽃은 뭐라고요? 스스로 아픔을 간직하고 아침을 이해하면서 뭐라고요? 온전히 자신의 독립된 존재로 쓴 거예요. 꽃이란 이름으로.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는 않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시간, 꿈결처럼부터의 꿈결처럼까지 긴 시간 동안에 과거를 생각했지만 이 과거의 사랑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 가만히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그 아픔까지 전부 다 내 본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본 모습이 이 아픔까지 다 달린
내가 스스로 찔레꽃이라는 본질적인 존재로 올곧이 대지를 딛고 서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를 통해서 이 찔레꽃을 보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이름을 불러서 꽃이 아니라 꽃이란 존재의 이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무성한 사랑의 가능성을 또 찾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A나 B나 친구들과 생활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몸짓만 했어요. 그래서 이 B랑 특별한 관계를 못 맺었는데 나는 얘를 그래도 내가 얘를 친했으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소극적이라 어쩌라 잘 못되고 뭐 어떻게 보면 짝사랑처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내가 얘가 말을 건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가시처럼 날카롭게 됐어 이렇게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얘만의 꽃이야 라는 걸 넘어서 네. 내가 내 이런 삶이 전체로 지어져서 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성격도 까칠할 수도 있고 그 아픔이 살면서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의 독립된 존재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고 서 있다라는 당당한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인다. 자,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생각나니까 우리 어머니식으로 읽으면 어쩌면 당신께서는 3인칭 극존칭이에요. 부모님한테 당신께서는 이 꿈결처럼 초록의 계절이 되면 가끔 우리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텃밭 철조망에 찔레꽃이 이렇게 길게 피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계절이 되면 찔레꽃을 바라보시고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생활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지냈어요. 네. 더 뭐 정답게 서로 꽃이 되면서 막 이렇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기가 쉽지 않았죠, 아버지 성격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뭐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추억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털면서 감상을 하면서 새벽녘에 아침녘에 이렇게 찔레꽃을 어머니가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면서 마음을 울기도 하고 출렁거려서 할 말도 말할 새가 없이 막 애들 뒷바라지하고 우리 저희 7남매였거든요. 네. 별일이 다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 아픔 이런 거는 그냥 삐죽삐죽한 찔레꽃의 가시처럼 다 본인이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찔레꽃이 핀 걸 보고 이게 덩굴처럼 피거든요. 이어져서. 네. 보고 초록의 계절이 되면 이 꽃들이 하나씩 피는데 내 아픔, 내 가시를 딛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처럼 이렇게 꼽히면 예쁘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 아픔을 내가 간직하더라도 이렇게 소박하고 예쁜 꽃들을 한 송이 한 송이 피었으니까 됐지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무성한 사랑으로.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니까 이 무성한 사랑이 막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감성이 뻗쳐서 학생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찔레꽃 문정이 뭐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번 또 읽어보는 거 듣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찔레 문정희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네.